2024년 12월 11일 수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10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리는 날입니다. 별로 할 게 없어요, 근데. 12월 10일 화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35, S&P 500이 0.30, 나스닥이 0.25% 하락했고요. 연말 랠리 시동을 켜는 듯 했으나 대만 반도체 제조회사 TSMC 실적이 반도체 업계에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바람에 연말 랠리 시동을 켜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2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고 다우지수는 4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눈물의 개인들 투매 물량이 소화된 다음 오늘도 역시 상승을 유지하고 있으며 1400포인트 이상에서 1435포인트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2500, 2600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9월달 FOMC 회의에서 50bp 금리 인하를 기똥차게 맞춘 다음에 연말까지는 2400포인트에서 2600, 더 정확히 얘기하면 장중에 2400이 깨질 수 있다고 했으니까 2400 이하에서 2600 미만, 그 200포인트 정도 코스피 밴드를 잡아드렸잖아요. NH투자증권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다음 주 코스피 예상 밴드를 잡는데 어떤 때는 100포인트고요. 어떤 때는 150, 200포인트까지 잡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뿐만 아니라 증권사들이 내놓는 월간 증시 코스피 예상 밴드도 어떤 때는 막 300포인트씩 잡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것들이 미쳤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10월달, 11월달, 12월달 3개월 동안 2400에서 2600이란 얘기를 하면서도 여러분들께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장중에 2400 깨질 수 있어요. 그리고 2600은 진짜 되게 좋게 봐서 2600입니다. 왜냐하면요. 200포인트의 코스피 밴드가 이게 그깟 200포인트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대응하기 어려운 밴드입니다. 물론 유동성 장세여서 200포인트를 쫙 끌어올릴 수 있는 장세거나 아니면 악재가 나와서 확 200포인트를 밀어내는 거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튈지 모르는 럭비곡 같은 코스피가 오르락 내리락하고 거기에 종목들이 들썩들썩하면 제가 그랬죠, 여러분. 종목 장세가 올 텐데 개인들이 미칠 거라고. 굉장히 재미있는 증시가 펼쳐지지만 개인들은 아마 자칫 잘못하면 너덜너덜해질 수 있는 장이 지금 장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저는 윤석열이 계엄을 내릴지 몰랐고 또 주식시장이 장중에 2400을 깰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 투매에 동참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한 게 뭐겠습니까? 그 변동성이 여러분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게 단순히 윤석열 때문에 2400을 장중에 깨고 이게 아니라 그 말이 200이지 200이 쉽게 느껴지겠지만 절대 쉽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겨우 어찌해서 2435포인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만 여기서 더 갈 거다라고 희망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외국인 매수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 매수가 1000억 원 이상 돌았다가 다시 매도하고 있어요. 아마 어제도 외국인이 순매수했다면 기관들은 이지랄을 했을 겁니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을 지금 저가 매수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 꼬라지가 싫어서 어제도 매도하고 있고 오늘도 매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진짜 대한민국 찐바닥이 되면 외국인들이 소리 소문 없이 어느 순간 뒤돌아봤더니 쭉 사고 있더라. 그런데 지금 주식시장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외국인들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이미 단타의 맛을 충분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외국인이 샀다고 흥분할 필요도 없고 단지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었던 건 투매에 동참하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금리 결정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갔는데 지금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인하 가능성 85.8%, 금리 동결 가능성 14.2%입니다. 자, 11월 소비자 물가지표가 이제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데 지금 예상은 10월 달 소비자 물가지표보다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모두 상승세고요. 2달 연속 상승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자,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지표가 계속 끈적하게 나올 경우, 표현이 되게 웃겨요. 인플레이션 지표가 이렇게 계속 오를 경우가 아니라 끈적하게 나올 경우. 전 개인적으로 질척하게 나올 경우가 훨씬 재밌을 것 같은데 하여튼 끈적하게 나올 경우 연준은 내년 1월 달 금리 중단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년 1월 달에 금리 인하한다고 누가 했나요?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2025년 2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했죠?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시장 상황 체크해 보면 CFRA 리서치에서 지난주부터 시장 폭이 좁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12월 중순에 흔히 나타나는 계절적 약세일 수 있다. 연말로 접어들수록 시장에 다시 열기가 더하며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꿈 까는 소리입니다. 왜냐? 제가 어제 방송에서 계절적인 요인이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얘네들이 무슨 단어를 못 써요? 연말 랠리, 산타 랠리 단어를 입 밖으로 못 내요. 왜? 인플레이션 지표 때문에. 그런데 지금 12월 중순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S&P 500 지수와 나스닥이 2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고 다우지수가 4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어요. 시장 폭이 좁아진대요. 12월 중순에 흔히 나타나는 계절적 약세래요. 연병 무슨 계절적 약세입니까? 원래는 11월 말부터 산타 랠리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미 뉴욕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감, 엔비디아 기대감으로 쭉 상승했고 그 상승을 대선, 트럼프 트레이드로 계속 이어져 왔고 이젠 또다시 뭔가 한 단계 더 뛰어넘을 동력이 필요한데 지금 그 동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서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계속 종목별 얘기만 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돈다방 미스는 종목 얘기하지 않는다고. 왜? 시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여러분 시황이 좋잖아요. 악재가 나와도 종목이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유상증자라는 게요. 장이 좋을 때는 호재로 작용되고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악재로 작용됩니다. 그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개별 종목의 그렇게 종목들을 얘기를 별로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오늘 밤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 시장 예상치가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0.1%씩 증가된 거로 나오고 있고 2달 연속 상승세 유지입니다. 만약에 2.7% 예상대로 나오면 연준이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 목표 2%에 지금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과연 예상 지표에 얼만큼 부합하는지, 덜 나오는지, 더 나오는지 2.7보다 못 나오게 해서 그러니까 2.6 정도 나오게 해서 금리를 인하할 건지 아니면 금리 인하를 못할 건지 이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고 저는 금리 인하와 상관없이 지금 뉴욕 증시는 금리 인하고 나발이고 기대감으로 끌어올렸던 증시가 대선 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한 단계 뭔가 레벨업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별로 없어요. 모멘텀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여러분 그런 얘기 해드렸죠. 1월 20일 트럼프가 취임을 하는데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관세를 때리겠다고 지랄 발광을 하는데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분위기, 트럼프가 지금 이를 박박 갈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시장에 반영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2025년 1월 달 뉴욕 증시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이미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이제 국민의힘도 못 버틸 거고 어떻게 국민을 이기느냐 결국에는 윤석열은 탄핵되고 체포될 것이다 라는 것이
주식시장에 녹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할 수 없는 이유는 정치적 불확실성은 해소됐으나 미국 때문에 쭉쭉쭉 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남은 시간 동안 저는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문득 오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2008년도에 죽을 뻔하기도 했고 죽으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죽을 뻔한 적은 A형 간염에 걸렸는데 거의 제가 좀 빨라요, 뭐든지. 그래서 대한민국에 A형 간염이 유행하기 전에 걸려서 그때 대형 병원에 갔더니 제 변명을 못 잡아내더라고요. 처음에 저의 변명은 에이즈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검사를 해서 이제 A형 간염 판명을 받았고 간 수치가 3,950까지 올라갔었고 하여튼 그렇게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뭐 죽기 하겠어라고 했지만 하여튼 그때 의사 선생님은 저한테 마음의 각오를 하라 그랬어요. 주변 정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죽으려고 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며칠 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다 되게 좋은 마음으로 그냥 뭐 저도 막 100% 천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충 이렇게 그냥 다 내 맘 같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저는 2008년도에 느꼈거든요. 무엇보다 저는 너무 억울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한테 들이댔던 고객이 제가 넘어가질 않아서 분노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저에게 그늘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증권사는 둘이 뭔가가 있었어 하고 당장 저를 사고 뭉치라고 생각하고 영업정지 대기 발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진짜 이럴 바에는 진짜 사고라도 칠걸. 여하튼 그때 왜 여러분들도 그런 감정을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사막 한가운데 혼자 덩그러니 놓여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 일이 막 터지기 전에 제가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증권경제방송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은 미쓰리 네가 걔였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예전에 머니투데이에서 미녀들의 주식수다라는 방송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남희석 씨가 한참 KBS에선가 미녀들의 수다라는 방송을 했고 약간 그거의 패러디 같은 방송을 이제 했죠. 증권사에 근무하는 여자 직원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수다를 떠는 겁니다. 그 방송을 출연을 했는데 출연을 하다가 제가 이제 영업정지를 당하고 대기 발령이 났어요. 근데 방송국에다가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상태니까 종목을 얘기하거나 어떤 그 전문가로서의 컨셉은 아니고 난 그냥 방송에서 웃겨드리겠다. 그리고 제가 대기 발령이 난 상태에서 저는 매일 아침 제가 근무하는 지점이 아니라 본부장 앞에 본부장실로 이제 출근을 했습니다. 본부장한테 가서 이제 본부장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 출근 도장에 도장 찍고 본부장이랑 이제 민망하게 한 30분 동안 이렇게 앉아 있다가 본부장이 나가봐라 그러면 저는 지점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죠. 제가 그때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책을 읽었고요. 제가 그때 읽은 책은 좀 독해져야 된다라는 각오를 하면서 그런 책들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정말 수많은 책을 읽었고 한 권의 책을 되게 많이 그러니까 되게 많은 횟수를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 본부장님이 그 미녀들의 주식 수다를 재밌게 보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모른 척 해주겠다. 근데 이주임 방송에 소질이 있으니까 한번 잘해봐라. 지금 좀 힘들고 그럴 텐데 또 방송 이렇게 꾸준히 하고 그러면 또 뭔가 재기의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대신 회사에서 뭐 이제 그러니까 이주임이 TV 나가는 거에 대해서 나는 모른 척 하겠다. 그러니까 봐주겠다 이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정말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왜냐면 그때 저로서는 굉장히 정말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생각을 하고 방송을 열심히 했고, 그 방송이 시청률이 되게 잘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내일 방송 출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본부장실에서 연락이 왔다. 이주임 잘라라. 그래서 내일 출연을 하기로 했는데 그 전날 잘렸습니다. 그래서 PD도 굉장히 멘붕이었어요. 그러니까 PD랑 작가들이랑 제 상황을 다 알고 있었고, 본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 방송 열심히 하겠다. 대신 PD님 저 종목 얘기 못합니다라고 제가 얘기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배려가 된 상태에서 방송을 했는데 본부장이 절 자르더라고요. 제가 수많은 인간들의 배신 배반을 경험해봤지만 갑자기 오늘 문득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믿을 게 안 되죠. 제가 그때 읽었던 수많은 책들 중에 힘이 있어야 용서를 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힘이 없나 봐요. 저는 이번에 윤석열 용서가 안 됩니다. 처음에는 이거 꿈이야? 이게 뭐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잤다고요. 저는 자느라고 새벽에 깼는데 이게 뭐지? 뭐 계엄령 풀리고 이게 뭐지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정도의 이 분노가 치밀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윤석열 뭐 탄핵 뭐요? 아니요. 저는 사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새날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박은정 의원님이 뭐 총살 어쩌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도 막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일 제가 새날을 나가야 되니까 계속 저는 왜 넷플릭스에 돈을 내고 왜 디즈니에 돈을 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최근 책도 읽지 못하고 뭐 제 나름대로 취미 생활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눈만 뜨면은 시사 정치 이거 이 특보 따라가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막 정말 너무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내가 아직 힘이 없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문구가 생각이 났던 게 아까 법사위에서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정말 쓸어버려야 되는구나 진짜 한번. 저는 착한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착한 거와 선한 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착하기만 하면 등신이라고 생각하고요. 적을 밟을 땐 확실하게 밟아서 정말 오줌을 지를 정도로 밟아서 다시는 개기지 못하게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2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르겠지만 분노가 가라앉질 않네요. 자, 뉴욕 증시 이렇고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어쨌든 윤석열 따위가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 망치지 못하고 이미 충분히 망쳤습니다. 윤석열이 당선이 될 것 같이 생각되었던 2022년 연말부터 외국인들은 대한민국 기울어진 운동장 씨발 윤석열이 되겠구나. 외국인들 매도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거를 감지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당분간 3,000포인트 어렵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따위가 2,000포인트 깨지 못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횟수로 3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내년엔 굉장히 격동의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미쓰리가 정신줄 잘 잡고 잘 체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돈 벌 수 있는 매매를 즐기는 게 아니라 수익을 내서 그 수익금을 출금하는 즐거움을 만들 수 있는 시간들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제가 2025년도 증시 전망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그냥 쓸데없는 수다를 좀 떨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새날 방송을 통해서 인사드릴 거고요. 금요일 날, 수요일, 목요일 뉴욕 증시 정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운 날씨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새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